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동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동영상 다시 켭니다.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들 계실 겁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자한당이 민생법 그 볼모로 잡아서 자기네들 그 선거법 개정안을 맡고 있다라고 감성팔이하면서 나온 게 이제 민식이법이 됐죠. 혹시 민식이법에 대한 그 정확한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진 않잖아요. 이 법안 하나하나를. 그래서 잠깐 그 어떤 블로거께서 올리신 거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개정 법률안이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가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고요.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게 민식이법인데 이 블로거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물론 이제 그 가해 차량이 규정 제한 속도 30km 미만 달린 것도 맞고 아이가 횡단보도도 없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아니고 참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뛰어가다가 사고 발생한 것도 맞고요. 앞에 차선에 차량 두 대가 이제 주정차돼 있어서 시야가 방해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 어쨌든 이 민식이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30km 제한 속도를 유지했던 이 분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그 시야 안면 쪽을 자세히 잘 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상황이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되게 섬뜩섬뜩 시겁한 상황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차를 빠르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라 뭐 정말 쌩쌩 달려야 되는 곳에서도 60km에서 80km 이상을 못 밟는데, 당연히 이 스쿨존 지역에서는 20m, 10m 이제 속도를 줄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CCTV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골목 같은 곳 있잖아요. 물론 스쿨존은 아니긴 하지만 골목 같은 곳이나 스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뛰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시겁시겁합니다. 그럴 땐.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운전을 하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치겠죠. 차랑 부딪히는데, 어쨌든 10km든 20km든 달리는 차량이랑 부딪히는데. 근데 예전에 제 경험으로 치자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내 차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떤 아이가 와서 부딪힌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나는 운전을 했는데 사고라는 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쿨존 지역이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모든 거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린다면
너무 위험한 법안 아닙니까? 난 이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법안 읽어봤을 때. 이 블로거께서 참고로 이 글을 썼을 때 그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글을 추가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5번하고 4번이 좀 그렇거든요. 가속 카메라 설치엔 실효성이 의문이고, 왜냐면 가해자도 가속한 게 아니니까. 신호등 설치는 현행법으로도 지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따로 추가 입법이 필요 없고, 처벌의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고 사료되고. 5번, 무조건 징역형을 산다는 게 아닌 안전 의무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이라는 게 법의 요지는 맞는데요. 이게 운전자와 그 보행자와 충돌을 했을 경우에는 전반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법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운전자가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6번에 정말 격공합니다. 사고 예방은 운전자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행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이들 보면 정말 유입당을 합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요. 십몇 년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달리던 아이야. 그 아이를 미처 못 보고 달려오던 트럭이 충돌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은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은 유입당을 합니다. 그거는 운전자들 중에 몇들 그래요. 신호 바뀌자마자 유입당을 합니다. 제가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같은 운전자들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오토바이들은 신호 중간에서도 튀어나오는 게 오토바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제일 위험스러운 게 초등학생 저학년들인데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걷고 있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되게 불안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른들도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걸 하다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핸드폰 못하게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핸드폰 하다 보면 사람이 잠깐 모든 걸 잊게 된다니까요. 이 주의 그 상황 식별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은 더하죠. 집중력을 거기에다 다 쏟아버리니까. 그렇다고 뭐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지 말자 이건 아닌데,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핸드폰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의 마구잡이식 범죄자 양성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민식이 부모님께서는 본인의 자식이 죽었는데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란 새끼들이 이런 식의 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을 개정한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는 빠져있죠. 그게 무슨 선거법 개정입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온 결과이긴 하지만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감사합니다.